안녕하세요. 택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영상을 하나 더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상용화 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상용화 시킨다 그러는데 기본 요금만 4,8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그 전까지는 이 자율주행차가 무료였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4,800원을 받는다 그래요.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는 200대를 운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은 택시 기사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사가 그 택시의 기사가 이제 같이 이 핸들은 잡지 않고 타고 이렇게 운행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1년은 3년 동안 하는데 1년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광주는 뭐 택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무려 200대가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하는데 그쪽 기사님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자율주행 택시가 그만큼 늘어나면 이 택시가 늘어난 만큼 현재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들의 수입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처럼 손님이 많은 데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자율주행을 운행하는데 택시 기사님들 중에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면서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차를 운행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골목도 많고 또 뭐 건대 뒷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성수역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몇몇 이런 데는 과연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면 이제 법인 택시는 망하고 개인 택시는 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왜냐하면 진상 손님들이 다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탄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아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그 세상이 돌아간다면 인생이 뭐 재미있겠어요? 예, 다 아는데. 근데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시속 60km 갈까요?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택시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길을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배차 콜을 받는데, 이 복잡한 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 맨날 복잡한 길에서만 손님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곳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와서 또 복잡한 길로 간다든지, 이런 콜들은 아마 자율주행차가 다 걸러내고 그 쉬운 길만 먼저 자율주행차한테 오다가 갈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길 이런 데는 이 택시 기사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이런 데만 먼저 콜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데이터가 이제 다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거기에 대한 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자율주행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서울의 저 강남의 역삼이나 아니면 서초 방향 쪽에 그냥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신호가 없는 그런 좁은 길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부득이하면 정 안 되면 신호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얼마든지 이 자율주행차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야,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뭐 5년 10년 뭐 이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 자율주행 차들을 보니까 테슬라의 FSD도 그렇고 이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이미 레벨 4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험료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벨 4로 올리지 않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뿐이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택시가 이제 점점 자율주행 택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기사님들 수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버스나 또 전철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으로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어요. 버스는 더 쉬워요. 버스 전용 차가 있잖아요, 차선이. 그래서 버스 같은 건 더 쉽고, 또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입력하면 그 입력한 대로 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뒷골목에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길이 거의 없어요. 예. 맨하탄이나 이런 뉴욕 같은데 그런 데는 조금 복잡한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원웨이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길들이 넓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자율주행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미국은 도로가 바둑판처럼 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한국은 좀 뒷골목에 복잡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율주행이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택시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처음에는 이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는 거죠. 뭐 편한 길, 쉬운 길만 손님이 있는 거를 그쪽 길에만 이렇게 이제 딱딱 자율주행차한테 오다를 주고 콜을 주고, 점점 이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복잡한 길도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택시가 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지금 이 택시 기사들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요, 택시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받은 회사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택시의 기사들에 대한 거를 정리할 건지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 나이 먹은 기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점점 그 나이 연세가 많으신 기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자율주행 택시가 대체하는 방법을 가지고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개인 택시라든가 법인 택시라든가 이런 차들에 대한 그 가격이 있잖아요. 번호판 가격.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무인 택시가, 자율주행 택시가 뭐 10년을 번다든지 5년을 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기사들한테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불을 하고 점점 기사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그 이제 유튜버들이 아주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진상 손님들은 다 뭐 이 자율주행 택시가 커버하면 되고, 그걸 어떻게 자율주행 택시만 커버하죠? 그건 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진상 손님이 타면 뭐 자율주행 택시는요, 갔는데 손님이 안 내려, 그러면 아마 자동적으로 이 저기 경찰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요. 그리고 카메라로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를 뭔가 이상을 감지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잡한 길이 있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고, 그게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는 뭐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 택시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재 그 이렇게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번호판을 팔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율주행 택시를 한 대 사가지고 나는 일을 안 하지만 그 택시가 돈 벌어오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 구하기 어려운데,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번호판을 이제 바꿔버리면 그 많은 차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법인 택시 사장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예. 어쨌든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택시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기 시작하면 기사분들의 일자리는 다 없어질 것 같다. 예, 그것도 기정사실이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 상당히 참 혼란스럽고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겁고 이 운송수단 쪽에 있는 기사님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율주행으로 타고 다니니까 그런 시대가 정말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기사님들한테는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를 택시 기사님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많이 생각해보고 또 머리를 맞대고 이 개인적인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낮에 이 서울 거리를 보면서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걸어 다니고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뭐 10분 20분 거리는 뭐 당연히 걷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근 버스를 타려고 나가도 우리 집에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어서 통근 버스를 타러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50년 지났는데 이 말도 못하게 많이 변했죠.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아마 이 자동차 도로에 거의 80% 이상이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손님도 많지 않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전한 제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IM택시라든지 이런 우버가 이제 그 프리미엄 밴을 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